달걀 3개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다고요? 이게 바로 지난달 응급실에서 제가 들은 말입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던 73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선생님,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며 매일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달걀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나이에도 젊은 사람들처럼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달걀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해답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달걀 드셨나요? 저는 40년간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72세 김주환 원장입니다. 젊은 동료들이 은퇴를 권할 나이지만 아직도 매일 병원에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몸소 경험하고 있거든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매일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 응급실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새벽 2시쯤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73세 정만호 어르신이 갑자기 실신하고 구토를 하셔서 119 구급차로 실려 오셨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정 어르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즉시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300대를 넘어서고 심전도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뚜렷했거든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을까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아들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어르신은 6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찜 3개와 우유 1잔을 건강 루틴으로 드셔왔다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었거든요. 정 어르신이 의식이 돌아온 후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독이 됐나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달걀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언제 먹는지가 건강을 가른다는 걸 설명드려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70세 윤금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흰자만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흰자 5개씩 드시다가 심장에 부담이 와서 거품료가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경우로는 71세 오기남 할아버지가 매일 생달걀 2개씩 드시다가 살모넬라 감염으로 고생하신 적도 있어요. 모두 건강해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서 단백질을 잘 분해했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약 70%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력이 떨어지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장 운동도 느려지고 담낭 기능도 둔화돼요. 쉽게 말하면 젊은 몸이 새 차라면 60대 이후의 몸은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중고차 같아요. 아무리 고급 연료를 넣는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달걀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이에요. 한 개의 단백질이 6에서 7g 정도 들어있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갖춰져 있어요. 비타민 A, D, E, B군도 풍부하고 엽산,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간 대사에 도움이 돼요.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황반을 보호해서 나이든 분들의 눈 건강에도 좋고요. 성인 콜린 권장 섭취량이 남자는 550mg, 여자는 425mg인데 큰 달걀 한 개에 약 125에서 150mg 정도 들어있어서 실생활에서 유용한 영양소 공급원이에요. 그럼 정만호 어르신은 왜 위험해지셨을까요? 한 끼의 달걀 3개는 단백질로만 따지면 약 20g이에요. 이 정도 양은 70대 위장에 소화 가부화를 주기 쉬워요. 게다가 식이 콜레스테롤을 하루에 약 560mg씩 수년간 계속 드시면 간의 조절 기능이 지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오르기 쉽거든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과 노인의 소화 속도 차이가 커요. 20살 젊은이는 한두 시간 내에 소화와 흡수가 마무리되지만 70대는 5시간 가까이 불편감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요즘 최신 식사 지침에서는 예전처럼 하루 콜레스테롤 300mg 같은 고정된 한도보다는 채소와 통곡물, 낮은 포화지방 중심의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더 중시해요. 달걀도 그 안에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화 기능이에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약 70% 정도로 줄어들어요. 위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힘도 떨어지죠. 20살 때는 달걀 서너 개를 먹어도 거뜬했는데 70살이 넘으면 달걀 한 개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위벽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의 양도 줄어들고 활성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부담도 크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간에서 알아서 조절해줬거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거나 담즙으로 배출하는 양을 늘려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조절 기능이 둔해져요. 간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가는 거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장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장내 신경계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담낭 기능도 둔화돼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의 분비와 농축이 원활하지 않아요. 담낭에서 담즙을 제대로 짜내지 못하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젊은 몸이 최신형 자동차라면 60대 이후의 몸은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중고차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도 예전만 못하고 각종 부품들도 마모되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새 차처럼 달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무리하게 고급 연료를 마구 부으면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걀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훌륭한 식품이거든요. 달걀 한 개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6에서 7g 정도 들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들이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도 정말 풍부해요. 비타민 A는 면역력과 시력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데 달걀로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B9는 신경계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죠. 엽산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무기질도 많이 들어 있어요. 모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에요. 노른자에는 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레시틴과 콜린이라는 성분인데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대사 과정도 원활하게 해줘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영양소예요. 성인 기준으로 콜린 권장 섭취량이 남자는
550mg, 여자는 425mg인데 큰 달걀 한 개에 약 125에서 150mg 정도 들어있어서 실생활에서 콜린을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줘요. 나이와 함께 생기기 쉬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만호 어르신은 이렇게 좋은 달걀을 드셨는데 왜 위험해지셨을까요? 문제는 양과 방법이었어요. 한 끼에 달걀 3개라면 단백질만 따져도 약 20g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70대 위장에는 이 정도 양도 소화 가부화를 주기 쉬워요.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가 처리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게다가 달걀 3개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하루에 약 560mg 정도 되는데 이걸 6년간 계속 드시니까 간의 조절 기능이 지쳐버린 거예요. 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간 거죠. 특히 요즘 영양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자체보다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봐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버터나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소화속도 차이도 정말 놀라워요. 20살 젊은이는 달걀을 먹으면 한두 시간 내에 소화와 흡수가 마무리되지만 70대는 5시간 가까이 위장에 부담이 이어져요. 그래서 저녁에 달걀을 드시면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어요. 70세 임금자 할머니는 흰자만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흰자 5개씩 드셨어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흰자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몇 달 후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난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에 부담이 온 거였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셔서 신장이 처리하기 힘들어한 거죠.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로는 71세 오기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일 생달걀 2개씩 드시다가 살모넬라 감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날달걀이 정력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계속 드셨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세균 감염에 훨씬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것도 나이가 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익힌 달걀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노른자와 흰자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완숙으로 드시는 거죠. 어떻게 해도 반숙을 드시고 싶다면 살균 처리된 달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균을 죽이는 온도로 처리해서 안전하게 만든 달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달걀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거든요. 나이 든 몸에 맞는 요령만 알면 달걀을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35년간 노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5가지 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위장을 미리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을 드시면 안 돼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갑자기 깨우면 놀라거든요. 달걀을 드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장의 연동 운동도 부드럽게 가동돼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뜨거운 커피부터 드시는데 이건 위장에 충격을 줘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위장은 더 예민해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최적의 조리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6분 30초 정도 삶아서 만든 반숙 달걀이에요. 또는 약한 불에서 우유나 물을 조금 넣고 부드럽게 만든 스크램블 에그도 훌륭해요. 안전 기준은 달걀 내부 온도가 71도에서 72도 이상이 되어야 해요. 특히 반숙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살균 처리된 달걀을 사용하세요.
일반 달걀로 반숙을 만들면 세균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후라이를 좋아하시는데 사실 후라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함께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버터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것들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심장에 부담을 줘요. 가능하면 삶기나 술안, 약한 불에서 만든 스크램블 위주로 드시고 기름은 정말 소량만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원칙은 언제 드시느냐는 거예요. 달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와요. 음료와의 간격도 신경 써야 해요. 오렌지 주스가 단백질 소화를 막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렌지 주스의 비타민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하지만 커피나 녹차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음료들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드시기 전후 1시간 정도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원칙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양과 빈도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60세에서 65세까지는 하루에 1개씩 드시거나 이틀에 3개 정도가 적당해요. 66세에서 70세까지는 하루에 1개이거나 하루 걸러 1개씩 드시면 돼요. 71세에서 75세까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씩이 좋아요. 76세에서 80세까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80세가 넘으시면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해요. 만약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시다면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로 제한하고 흰자 위주로 드세요. 하지만 전체적인 식단이 심장에 좋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통곡물을 선택하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신다면 개인에 따라서는 하루에 1~2개씩 드셔도 괜찮아요. 이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섯 번째 원칙은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는 거예요. 달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토마토,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달걀의 지방 성분이 이런 채소들의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D의 흡수가 더 좋아지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퀘르세틴과 단백질이 만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상시 피하셔야 해요. 치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흰빵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통밀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고 전체 식단에서 포화지방은 총 열량의 6% 미만으로 제한하세요. 달걀만으로 모든 단백질을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대체 단백질도 함께 활용하세요. 두부나 콩류도 좋고 생선은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닭가슴살을 드실 때는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나이 든 분들의 단백질 목표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예요.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 드시면 되는데 달걀 한 개에 6에서 7g 정도 들어있으니까 두부나 생선, 콩과 함께 끼니마다 잘 배분해서 드시면 돼요.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로 브로콜리 달걀찜을 만들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서 달걀과 함께 그릇에 넣고 1분 30초만 돌리면 부드러운 달걀찜이 완성돼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도 좋아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달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세요. 시금치 달걀국도 간단해요. 시금치를 넣고 끓인 국물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영양 만점 국물 요리가 완성돼요. 아보카도, 에그 토스트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고 반숙 달걀을 올리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까지 좋은 한 끼가 완성돼요. 달걀 보관과 위생도 정말 중요해요.
껍데기 있는 달걀은 냉장고에서 3주에서 5주 정도 보관할 수 있지만 완숙으로 익힌 달걀은 일주일 안에 드세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둔 달걀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과감히 버리세요. 금이 간 달걀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달걀을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4도에서 보관하세요. 이런 원칙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금씩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